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격정 이슈의 시간인데요. 저희가 격주로 찾아오는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첫 시간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논란을 다룬 바 있죠. 정의인가 침공인가, 강대국의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국가 주권의 경계를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인데요.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땅 문제입니다. 금세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린란드 이야기죠. 지금 동맹 질서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코너를 함께 진행해 주실 미국 변호사 전수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격정 이슈 전수진입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격정 이슈 그린란드. 자, 이거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살 수 있는 땅인가?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관세와 압박으로 가져가려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의 야욕을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뉴스를 잘 안 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볼까요? 그린란드와 미국 어떤 네. 관계입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린란드는 원래 덴마크의 땅입니다. 근데 북극의 정세가 좀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덴마크가 유럽 국가들, 그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 도움 요청을 했던 나라들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덴마크까지 합쳐서 8개국이 바로 병력을 보내서 굉장히 소규모의 병력이었어요. 네. 이제 훈련을 하도록 이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8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소규모 훈련을 했는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럽의 이해관계가 걸린 곳이니만큼 이제 전형적인 동맹 협력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 나토 원래 우리 훈련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이것을 반응을 한 것입니다. 네, 유럽이 예.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예. 그린란드를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군요.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던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관세 또 때리고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다른 네.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관세 이슈는 네. 2월 1일부터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아까 이야기했던 8개 국가. 8개 나라만? 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네.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린란드를 매입할 때까지다. 그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한 것입니다. 거의 뭐 조폭 수준이다라고 봐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관세가 협상 카드가 아니라 거의 뭐 협박 수준의 카드네요. 그러니까 네, 바로 트럼프의 기존의 방식이라고 아이고, 볼 수가 있는 참, 거죠. 이거. 그래서 유럽은 이것은 단순 통상 분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덴마크는 왜 그러면 굳이 다른 나라들을 불렀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저 미국을 막아내기엔 좀 너무 무서웠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비슷한 말씀하고 예.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린란드는 분명히 주인이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니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여기가 주인이 있는 땅인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을 의하여서 군사 협력을 했던 것이고, 주인이 있는 땅이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얽혀 있는 이런 북극 안보의 현실이 굉장히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린란드조차도.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 대응하자. 네, 공동 대응을 하면서 지키자 이런 것들이 있고, 예. 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미국이 안보 공백을 내세워서 단독 행동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것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그 다자 훈련, 바로 나토의 틀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보호하자라는 것을 제스처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가?
네, 이것도 땅도 이제 넓은 나라가. 네, 굉장히 넓은데 왜 네. 그럴까? 예. 이것 또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안보 이슈 우리가 잘 알고 음. 있는 이제 그린란드는 러시아 미사일이나 아니면 잠수함 등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북극의 감시탑이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지정학적으로 또 두 안보 번째도 이슈? 예. 그렇죠. 두 번째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그린란드를 알면은 빙하가 굉장히 크게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빙하가 녹으면 예. 엄청난 자원들이 내장이 그 되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토리가 좀 많이 타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예. AI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원들도 묵혀져 있고 석유나 천연가스, 우리의 필수적인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극 항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해상 교통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도. 그런데 트럼프 사고는 무엇이냐? 이렇게 중요한 땅을 뭐하러 이렇게 협상을 하냐? 그냥 사버리면 되지. 아니면 압박을 주면 되지. 관세를 부과하면 되지. 이런 게 바로 트럼프식 사고인 것입니다. 아, 이거 네 참.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아주 굉장히 비슷한 논리 같은데 그 안보적인 이유를 앞세우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그린란드를 욕심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표출을 한 보여왔죠.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잘 알다시피 1867년 알래스카 매입 직후에도 검토를 했었고 1946년 트루먼 대통령, 트럼프가 아닌 트루먼 대통령도 1억 달러를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처음 제안이 아니라 1기 행정정부에서도 부동산 거래라는 어떤 발언을 하여서 이렇게 압박을 주기도 했는데 지금과 굉장히 다른 점은 관세를 수단으로 해서 압박을 한다는 것이 독특한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상황이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뛰어넘어서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그런 관세 압박에 대해서 또 대응을 좀 했죠. 네, 맞습니다. EU가 93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159조 원의 규모의 보복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공식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유럽이 세게 나오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을 강하게 밝힌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보복 관세뿐 아니라 ACI라는 통상 위협 대응 조치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ACI를 만든 이유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랬겠죠. 네. 예.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동맹을 상대로 하여서 이렇게 선을 넘으면 우리도 선 넘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 사안이 여기서 끝이 안 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또 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또 표현했죠. 네, 이번에 알려진 것이 바로 다보스 연설인데 한 예. 시간 동안이나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귀에만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유엔 네. 가서도 보니까 예, 길게 체력도 너무 좋으신 나이에 분 비해서. 같습니다. 예. 이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예고했던 관세는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후퇴를 한 거네요. 그럼 유럽의 이 맞불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복 관세나 아니면 ACI 같은 그런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에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트럼프는 그동안 이제 하는 일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사람한테는 좀 아주 강하게 나가가지고 막 짓밟으려 들고 또 이렇게 세게 나오면 좀 타협하고. 네. 그동안 보면 말이죠.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할 때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이제 중국하고 막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는 막 관세 협상하다가 또 갑자기 타협을 하고 그런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다보스 포럼의 그 연설을 보면 유럽이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 같던데요. 네, 그린란드를 포기했다고는 말하지 말을 안 않았습니다. 하잖아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접겠지만 이 말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고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역이다.
그래서 관세는 철회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린란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위험한 신호인데요, 보면. 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갈등이 오히려 이 형태만 바꿔서 계속 진행된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서도 긴장을 지금 풀고 있지 않은 않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린란드를 자기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ACI 카드를 아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제스처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 결국 이 문제는 그 나토의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바로 나토의 틀 안에서 덴마크가 대응을 한 것입니다. 예. 덴마크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나토의 기본 원칙은 굉장히 단순하죠. 동맹국의 영토는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거래 대상이 아니다. 네, 거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트럼프로 인하여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격정 이슈 질문은 이거죠. 동맹은 여전히 규칙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힘센 나라들의 거래 시장인가? 베네수엘라에서 그린란드에 이르기까지 국제 질서는 지금 규칙이 힘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관세는 걷어들였지만 욕심은 거두지 않은 듯합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 격정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군요. 격정 이슈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